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1월 4일입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어제 출근했다가 오늘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 이야기 5번째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제가 1998년 9월 21일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컴피티션에 당선된 이래 한 달 반 이후, 그러니까 그해 11월 6일에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 착공식 장면이고, 또 착공을 하고도 그해 말까지, 그러니까 저희 반대편 컨소시엄 팀, 그러니까 낙방한 팀에서의 모함성 그 언론 플레이, 신동아 잡지에 실린다든지, 예를 들어 제 경기장 설계대로 하면 물이 운동장에 넘친다든지, 수많은 어떤 좀 과학적이지 않은 그런 이제 시비에 제가 많이 힘들었던 얘기를 좀 했습니다. 물론 또 그분들의 지적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도면이 보완됐다는 얘기도 또한 말씀드릴 수 있었고, 실제로 또 힘들었던 그 자문위원들, 좀 권위적이라고 하는 자문위원들과 함께 그분들을 설득하는 약 한 3개월에 걸치는 굉장히 힘들었던 과정 얘기도 사실상 일부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해 98년 말까지는 모든 자문위원들을 다 설득을 해서 본래 원한 대로 설계안이 이제 확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1999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설계를 하면서 동시에 실질적인 공사 작업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원래 턴키라고 하는 것은 설계와 시공을 가장 빨리 동시에 패스트 트랙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4월 20일인데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4월 20일 그 무렵에 영국 여왕께서, 엘리자베스 여왕께서 그 부군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얘기는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여왕님은 안동 하회마을에 가셨는데, 하회마을에서 전통 음식을 전부 준비하신 분은 조옥화 여사. 여러분 혹시 안동 소주, 이 전통 소주, 안동 소주를 아시죠? 안동 소주를 만드신 분인데, 제가 저는 이제 어머니라고 불렀는데, 그 집에서 중학교 3년을, 고등학교 1학년까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3년을 그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고, 그 집에 이제 같은 동기동창 친구인 김연박 군과 같이 그냥, 같이 자고 같이 먹으면서 3년을 그 어머니 해주시는 밥을 먹었었는데, 그 어머니께서 여왕님한테 차리는 모든 음식을 다 차리셨어요. 바로 그날 4월 20일 바로 그날 여왕 부군께서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장면이 이 사진인데, 제가 이제 이 필립공, 그러니까 더 듀크 에딘버러 공,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필립공이라고 그러죠. 이 필립공한테 제가 이 방편 사진을 컨셉으로 한 경기장 모델을 놓고 제가 이제 브리핑을 하는 장면 사진입니다. 아마 이것도 저하고 또 묘한 인연이 있는데, 딱 그 1년 후 2000년, 그러니까 21세기가 막 들어서는 그해 이 필립공이 물론 한국 마사회 이런 데 하고 이제 또 제 아는 그쪽 선배님 이런 분들이 소개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이날 제 브리핑이 또 인연도 있고 해서 제가 그분의 펠로우십을 받습니다. 그분이 더 듀크 에딘버러 펠로우십을 받아서 저는 공식적으로 이제 그분의 펠로우가 되어가지고 캠브리지 처칠 컬리지에서 3개월 있게 되는데, 그 얘기 나중에 좀 하더라도, 그때 제가 이 월드컵 경기장을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면서 제가 들고 있는 방편을 또 선물로 드렸더랬습니다. 필립 공과 얘기는 지난번에 다른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실 때
서로 두 분의 어떤 뭐랄까 차이라 할까 이걸 비교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다음 기회에 다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 조커 여사 모친께서는 이왕님을 모실 때 또 그 부부는 제가 또 같은 시간에 월드컵 경기장에서 모셨으니 참으로 묘한 말하자면 인연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 경기장 그러니까 당선하기까지의 어떤 스토리를 얘기를 했다면 구체적인 도면을 갖고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삼각형의 대지가 있으면 옆에 이제 이 홍제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사이를 제가 지하철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삼각형이 생겼는데 이 배치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니면 이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나라는 또 다르게 됐어요. 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90도, 이 90도는 사실상 강을 따라가는 게 거의 남북축입니다. 근데 여기서 약 한 10도 정도 이렇게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게 피파에서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약 15도 정도까지 허용을 합니다. 이 남북 정남북 방향에서 15도 정도는 약 틀 수 있는데 여기는 한 10도 정도 틀어서 이 북쪽으로 이렇게 이 축을 맞춰서 여기는 주경기장, 그다음에 여기 보조경기장. 아주 저는 이 안밖에 있을 수 없다 싶은데 또 다른 안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 배치도를 완성을 함으로써 동시에 이것은 여기 이제 난지도 옛날에 뭐죠 쓰레기 더미가 있던 난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축을 따라가면서 여기가 지금은 여러 방송국이 다 있는 디지털 시티로 유명한 그 난지도의 쓰레기 더미 이 일대가 서울 서부에 가장 지나다니기만 해도 냄새가 나던 이 땅이 그야말로 새로운 신도시의 촉매 작용을 하게 되는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월드컵 경기장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전에도 이 그림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여기 방편 이미지를 닮은 그런 이 경기장 주변을 이렇게 내려다본 풍경입니다. 그리고 이 보조 경기장과 주경기장 사이에는 지하 통로가 있어가지고 선수들이 이 보조 경기장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하 통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하철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내리면은 바로 이 저 높은 데 있는 경기장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조망을 갖도록 제가 계획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하고 제안을 해서 여기 이 도로가 이렇게 본래는 산인데 이 도로를 뚫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 산이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이다 보니까 사실은 오픈 카트로 산을 다 깎아서 도로를 낸 다음에 다시 원상 복귀하는 식으로 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숲이 경기장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배치를 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래는 제가 여기 이 경기장 여기 VIP 홀인데 항상 경기장은 서쪽이 메인 홀이죠. 여기서부터 이 도로를 건너가는 보행자 브릿지를 만들었더랬습니다. 이 관객이 흩어져 내려오면은 이쪽 버스 정류장이나 이쪽으로 서울 도심으로 한강 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브릿지를 제안을 했었는데 이거는 서울시가 뭐 필요 없다고 해서 하지를 않았더랬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데크에서 이쪽에 이제 넓은 주차장이 있는데 이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이 보행법은 아니고 자동차도 여기서 이 램프를 타고 올라가서 이 데크에도 자동차가 비상용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데크에서부터 이 주차장까지도 자동차 길이 이렇게 이 램프를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가는 비상 말하자면은 이제 이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이머전시 브릿지를 또 겸해서 이 보행자 브릿지를 제가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본 컨셉이 프랑스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물론 이런 육각형, 팔각형의
방평지방 컨셉을 잡았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이 컨셉이고 이걸 구체화 시킨다는 것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 설계라고 하는데, 이 설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모양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 무수하게 색깔을 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움직임을 그 표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가서 어디로 나와야 되고 사람 어떻게 다녀야 되고 이것을 잡는데 그야말로 이 수많은 밤을 새워야 비로소 하나의 어떤 이 사람들의 움직임을 그러니까 풀어주고 통제하고 그 편리하게 해주는 모든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 안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을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뭐 늘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호텔을 설계하면 그 잠만 자는 게 아니잖아요. 예, 밤 새벽 2시가 되면은 어떤 사람은 뭐 룸 서비스를 시킬 수도 있고 또 사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물건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가구, 또 음식물 쓰레기도 움직이고 모든 건물은 다 그렇습니다. 그 모든 움직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선수가 들어오는 경우 이 안에 들어가는 어떤 비상 이머전시가 들어가는 경우 경찰의 움직임, 어린아이가 뭐 길을 잃었을 때 움직임, 수많은 것을 고려하는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피파가 정하는 뭐 규정, 그날의 법규,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기술적인 말하자면 능력, 이 모든 것을 이제 동시에 설계자가 참 고려하는데 그걸 제가 늘 하는 말을 컨텍스트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설계하는데 영향을 주는 모든 조건들. 근데 그 조건은 건축가는 하나도 변경할 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태양이 뜨는 방향이라든지 바람이 부는 거라든지 또 그 기후뿐만 아니라 지질이라든지 그 주변의 교통, 그날의 실력, 또 국민성, 또 혹은 건축주 개인의 어떤 한 개인집이라면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 모든 것이 설계에 뭐 거의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건축가는 단 하나도 스스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바꿀 수 없는 것을 하나의 그 뭐랄까 통합을 해서 가장 그 한 목적적으로 움직임을 정리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또한 기술적으로 구조적으로 전기기계, 소방, 뭐 음향, 뭐 모든 것을 또 이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다 맞추다 보니까 서로 양보하고 변경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일반적인 그 소위 비전문가 전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물론 없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이 충분한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그 설계자의 그 고민을 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그리 많지 않은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 또 더더구나 일반 사람들, 제가 늘 이런 얘기해서 좀 듣기 거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설계를 할 때 보면은 전문가들과 그분들을 설계할 때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화가라든지 어떤 조각가라든지 또 어떤 뭐 수많은 어떤 지적인 어떤 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분들은 또 해외여행을 너무 많이 가봤다든지 이러니까 너무 많이 알죠. 알다 보니까 그런데 건축에 수많은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컨텍스트, 수만 가지의 컨텍스트를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설계자만큼 그걸 이해를 잘 못하다 보니까 그걸 설득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설계자가 아니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그 이건 고민의 흔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리는 도중에 보면은 여기 동그라미를 수없이 그리는데 이거는 제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는 거죠.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움직여야 되고 자동차가 움직인다는 것은 꼭 그냥 주차를 하기 위해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 어떤 사고가 났으면 이 데크가 있습니다. 이래. 데크가 또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 한 6만 명이 넘는 관객이
동시에 한 경기가 끝난다면 동시에 쏟아지면 한 7, 8분 이내로 이제 데크로 말하자면 경기장 스탠드 밖으로 다 나와야 되는데 나오면은 0.5 평방미터, 0.5 스퀘어미터마다 1인당 0.5 평방미터의 어떤 피난 면적의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약 그 3만 평방미터 아닙니까? 그러면 약 10,000평 정도의 외부 데크 공간을 만들어야 돼. 거기는 또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필요시, 이머전시, 앰뷸런스는 이런 게 또 올라가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이런 자동차가 필요시에는 올라가야 된다든지, 뭐 그 위에 뭐 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어떤 여기는 이쪽에 북쪽에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영화관을 10개를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할 당시에. 그러니까 월드컵 당시에는 영화관이 없지만 월드컵 끝나고 한 1년 정도 후에 여기다가 인테리어 공사를 따로 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 영화관을 만들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을 때는 평소에 뭘 쓰느냐? 월드컵 할 당시에는 창고 같은 걸 쓸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 제가 스폰서 창고, 또 추후 수익 시설을 한다. 그 다음에 여기는 문화, 뭐 또 사회용으로 쓴다. 이쪽에는 또 이 선수 감독 이런 걸 월급 당시에 또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 하부 그 상부에는 또 여기는 예식장이라든지 이런 상업적 공간들을 쓰고, 이쪽에는 수영장으로 표시되어 있죠. 약 200, 그러니까 25m에 본래 정규 올림피아드 정규 수영장은 50m면은 여기는 25m가 되는 그 7레인의 아주 좋은 수영장을 또 이렇게 고려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뭐냐면은 월드컵은 이 한 달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국가가 한 달 동안 하는 거대한 인류 최대 행사나 마찬가지인데, 그 한 달이 끝나버리면은 이 한 경기장에서는 경기가 한두 번 있으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경기를 한 경기장에서 할 수가 없어요. 또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경기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월드컵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지만은 사실 이 경기장 자체는 월드컵 경기장이라고 하지만은 몇 번 쓰지 않습니다. 월드컵 당시에는. 그러니까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이 경기장이 얼마나 문화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있으면서 시민들의 활용이 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미리 다 고려해 놓지 않으면은 이 전 세계 수많은 스포츠 경기장처럼 대부분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 올림픽이나 아니면은 이런 이 월드컵이나 이런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대부분 그 사후 활용에 대한 수익성이 떨어져 가지고 그걸 다 아주 그 슬럼화 된다고 할까, 경기장이 잘 활용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제 혼자 생각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그런 걸 굉장히 염려를 했지만은 그걸 구체적으로 건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설계자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의 그림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고민의 흔적. 뭐 제가 지금까지는 방편의 컨셉이 어떻다 하는, 또 마포나래의 황포도대가 어떻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방편 제가 그 컨셉으로 잡은 건 분명하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언론용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일화로 잠실 주경기장을 보고 어떤 기자가 와서 우리 김수근 선생님 보고 이거는 무슨 이미지로 이런 구상을 하신 겁니까 하니까 마침 옆에 큰 항아리가 있었어요. 큰 항아리가 이렇게 이조 백자 같은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걸 보고 그래서 저거 뭐야, 저 둥그러기 저 항아리 같잖아요 저거. 그랬더니 다음 날인가 신문에 뭐 이조 백자를 닮은 잠실 올림픽 경기장이다, 이렇게 또 신문에 또 대설특필이 됐대요. 사람들이 다 이조 항아리를 컨셉트로 그렸다, 뭐 백자를 그렸다 하는데, 사실은 이 건축에서 그런 뭐랄까 상징적 이미지, 메타포, 이것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가는 기능을 담기 위해서, 기능이라고 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의 움직임, 그의 수많은 가지 그 컨텍스트, 이것을 이 해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언론이나 사람들은 뭐 그런 거는 관심 없고 뭘 상징했느냐 뭐 이런 얘기를 먼저 해야 되니까, 저도 그 입막음 용으로라도 실제로 저는 그 방편을 보고 그랬지만은 이 희망을 띄운다, 방편의 이미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빨간 선들을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일정한 간격의 스탠드 간격의 관객이 어떻게 움직이는 게 가장 편리한가, 그 다음에 중간에 계단을 어떻게 놔야 되는가, 이런 뭐 너무도 당연한 것 같지만 여기다 보면 또 스테이지라는 표시가 있어요. 스테이지. 이게 뭐냐면은 관객석 경사에 이렇게 졌을 텐데 이 부분은 의자를 밀어 넣어 버리면은 스테이지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꼭 경기할 때 관객석으로도 필요하지만은 나중에 어떤 다른 행사를 위해서는 여기 하나의 거대한 큰 무대가 됩니다. 한 100여 평의 무대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럼 이걸 언제 하느냐? 기본 설계를 그릴 때 미리 고려해 놓지 않으면은 월드컵이 끝나고 1년 후가 되든 2년 후가 되든 쓰고 싶을 때 헐떡 쓰기 위해서 미리 도면상에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그린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가능하도록 그리는 겁니다. 그때 제가 한 예가 이걸 갖다가 이안 이안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걸 텔레스코픽 의자로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걸 하자. 이건 제가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약 15,000석 중에 7,500석을 그렇게 텔레스코픽 식도로 했기 때문에 그게 그 아이스링크도 쓸 수 있고 다양한 경기가 할 수 있도록 해서 1년 365일 중에 약 300일을 올림픽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모든 것을 대비하는 것이 그게 건축가가 하는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구체적인 도면으로 보면 이 부분은 지하철이 전부 주차장입니다. 이거는 저 도로 건너에 이쪽 오는 관객용 주차장이지만은 이쪽으로 건물 자체에 쇼핑몰에 예를 들어서 월드컵이 하는 도중이 아니라 그럴 때 오는 주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월드컵 이후에 여기에 상업시설을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 속에 주차를 어떻게 하느냐, 그걸 미리 고려해 두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물론 이제 지하철이 또 이렇게 지나가요. 지하철이라면 지하철에서 어떻게 연결돼야 되는가 이런 것을 어, 모든 걸 도면상에서 이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3번 하면 예를 들어 4번 믹스드 존이다. 믹스드 존이라 하면 이 기자들과 그 플레이어, 그 선수들, 그다음에 혹은 그 코치들이 어떻게 여기서 믹스드, 여기서 이제 섞여 가지고 인터뷰도 할 수 있고 하는 그 공간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선수와 어떤 그런 코치들의 어떤 공간이라면은 이쪽은 기자 관계들 공간을 쓰고, 이건 나중 수익 시설 영화관들, 크고 작은 영화관들에 대한 배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그림들이 설계 가장 기초적인 작업을 할 때 맨 먼저 작업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층 보면은 여기다 이제 이제 극장 10개를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지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는 이제 쇼핑몰이, 그 거대한 말하자면은 마트가 있고, 이쪽에는 옷가게 같은 이런 숍이 다 있죠. 전부가 이게 샵입니다. 이게 전부 샵이고, 이쪽은 이제 여기 예식장을 쓸 수 있도록 2개를 만들고, 그리고 뭐 식당가를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바로 작년인가 바로 여기 오픈해놓은 공간이었어요. 이건 오픈. 여기서 내려다보면 저 밑에 이제 자동차가 다른 데도 바로 보여가는데, 여기 채식장을 맡은 사람들이 아마 여기 이걸 다 막아달라고, 터무니없게. 그 면적이 필요로 하면은 그런 대로 자기가 새로 얻어서 일정 구하면 되지. 여기 이제 기존 건물을 막자. 그래서
서울시 이렇게 운영 관리하는 체육진흥공단에서도 그걸 원하지 않고, 또 설계자인 저도 원하지 않는데, 그분들이 뭐 자꾸 그 무슨 압력을 가했는지,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압력을 가했는지, 그걸 자꾸 계속 막자고 하는 걸 제가 단호히 그걸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그 상업적으로 중요하더라도, 그래서 실제로 서울시가 이 밑에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메인 리셉션 홀이, 거대한 홀이 있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오픈 공간이. 거기도 실제로 서울시가, 아니 체육진흥공단 여기서 이 운영을 맡아 하는 분들이, 거기도 메인 리셉션 홀을 필요시에는 큰 예식장으로도 임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건물을 고치자고 해서 하는 좀 무례한 부탁을 하는 그런 상업적인 업자들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하여튼 막았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게 축구 전용 경기장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어보다 보니까, 옛날에 이런 이 축구장이 있으면 주변에 거대한, 말하자면 이렇게 육상 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상 트랙이 있다 보니까 관객과 이 축구 선수들과의 거리가 굉장히 많이 멀어지죠. 일본에도 아마 주 경기장, 요코하마 경기장인가 뭐 사이타마 경기장, 이런 것들이 축구 전용 경기장이 아니어가지고, 어떤 그 관객과의 거리가 이것만큼 이렇게 친밀하게 뭐 숨소리까지 들린다든지, 이런 느낌은 많이 모자랄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객들이 이쪽에 저축 요 위에도 또 관객도 올라가지만, 중간 요 빨갛게 칠해둔 부분은 또 뭐냐면은, 관객이 중간에 휴식 시간에 나와서 이건 전부 화장실 나가 샵이죠. 뭐 햄버거를 사 먹는다든지 화장실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밖으로 나가면 여기가 데크입니다. 데크는 이쪽 국적 광장에서도 지하철에서 내려와가지고 광장에서 이렇게 걸어 올라오기도 하면은, 이쪽 여기서 엘리베이터를 놔가지고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내쪽 코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면은 여기가 이자로서 이 부분은 전체가 경기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가 경기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건물은 경기장이냐? 아니에요. 아까 보였다시피 요 데크부터 요 스탠드하고 이것이 경기장이고, 요거 밑에 있는 공간은 경기장이 아닙니다. 전부 쇼핑몰입니다. 그러니까 예식장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온갖 스포츠, 뭐 골프 연습장도 있고, 이런 그 수익 시설을 위한 연습장을 만든 겁니다. 그럼 월드컵 기간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지, 뭐 코카콜라라든지 이런 기업체들의 창고 겸 스폰서들의 창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대형 그 기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월드컵 끝난 다음에 다 필요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다 상업시설로 바꿀 수 있도록 초기 디자인을 할 때 이 고려들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월드컵 때 써야 되는 거니까, 이런 스포츠 관계는 전부가 그야말로 경기장 시설로서 설계를 이렇게 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스탠드가 이제 꼭대기까지, 꼭대기까지 쭉 올라갔을 때, 이 경기장은 약 6만 6천 석 정도였죠. 설계할 당시 한 6만 4천, 뭐 이런 데는 지금 6만 6천 석 정도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빨갛게 칠했던 부분, 이거는 VIP 시트입니다. VIP. 그리고 이제 물론 더 VIP, 뭐 피파 회장이나 각 나라 대통령이 온다면 실내 안에서 실내 귀빈실이 있지만은 밖에서 나와서도 앉을 수 있고, 이쪽은 보통 VIP석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노랗게 칠했던 부분은 전부 미디어석입니다. 신문, 방송, 이런 방송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제가 저희들 이 점선, 요렇게 지붕이 동그란데도 여기서 이만큼이 지붕이 더 막혀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피파 규정이 이걸 전부 다 덮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관객 전체 60%를 덮어야 하니까 이 동그랗게 구멍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그걸 재료를 두 가지 쓰면 나쁜 설계 아닙니까 하는 그 어떤 무식한 문화적인 사람의 얘기 때문에 3개월을 정말 고생을 했었습니다. 끝까지 두더라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전광판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보통 사람들은 건물을 인벤토부터 먼저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물론 작은 집인 경우에 그렇겠지만,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기본 컨셉을 설계할 때 1998년 6월 27일 날 설계안을 파리 호텔 방에서 기본 컨셉을 그릴 때, 그때 그랬 이건 전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처음으로 제가 인벤토를 그렸어요. 실제로 여기다 또 날아가는 연도일에 스케치를 했어요. 아마 이걸 보고 이 월드컵 오픈 세리머니를 하던 날, 플라스틱으로 된 방편을 이렇게 하늘에 띄우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더랬습니다. 이때 그린 이 컨셉대로 경기장은 그때 그린 그 컨셉 그대로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다시피 이런 기둥이 약 93m 간격인데, 이 기둥 간격 93m 간격의 기둥에 이쪽 이제 스탠드 경사져 있는 저쪽 이렇게 들어가 있는 면이라면은 여기는 펜스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요 데크가 이제 여기까지는 이 안에는 경기장, 요 밑에는 전부 요 두 개 층은 그러니까 수익시설 아니면 선수 임원들 시설, 선수가 임원들은 또 그 밑에 층이고 그런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이렇게 인면도를 잘 저는 그리지를 않습니다만은 물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나 이 평면 단면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얘기는 뭐 제가 누차 하는 말입니다. 이 그림대로 건물이 지어졌을 때 이 모습입니다. 이렇게 기둥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는 여기는 자세히 안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는 이런 난간들, 이 모습은 우리 전통 건축의 모습을 담도록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린 그 NHK가 만든 제 다큐멘터리에 바로 이분들은 이것이 여기서부터 이 건물의 아주 깊은 그 캐노피 그림자, 그 다음에 여기 오는 처마의 곡선이라든지 이런 디테일의 이런 창살들 모양, 이 전통의 한국의 창살 문양이라든지 이걸 보고 월드컵 경기장은 아주 하이테크 건축이지만 한국적 전통을 잘 살린 것이다. NHK가 방송했던 바로 그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다큐였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물론 제가 보여드린 거는 100% 전부 제가 직접 다 그린 도면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건물이 지붕이 있으면은 맨 끝부분 여기를 얘기하는 거다. 맨 끝부분 여기 지붕이 천이 내려가서 그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 지붕에 천이 이렇게 덮여요. 그러면 눈이 와가지고 눈이 이렇게 쭉 떨어져 이렇게 와서 이제 일로 타고 내려가서 물이 녹아서 이렇게 이 홈통으로 타고 이 홈통에서 이렇게 물을 빼냅니다. 이것도 그 넓은 데를 다 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로 이 사이펀식으로 해가지고 이 홈통 4개만 전체 다 해서 4개만 가지고 이 물을 다 뽑을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물이 내려오다가 만약에 여기서 이 흐르는 물이 여기서 고드름이 생겼어. 겨울에 고드름이 길게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떨어지면 한 50m 높이인데 그 사람들 혹시 맞으면은 그 크게 안 다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요렇게 해서 물 끊기를 딱 이렇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물이 여기 와서 미리 이렇게 길게 내려가지 못하도록 고드립이 생기지 않고 드립으로 그냥 똑 떨어져 버리도록 그렇게 이 계획을 했던 겁니다. 예. 여기다 이제 물방울 그림을 제가 그려놨는데 그게 이제 98년 8월 6일 제가 당선되기 한 달 반쯤 전에 그린 도면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사람을 제가 그렸죠. 이건 뭐냐 하면은 이 낮은 부분에 또 철은 또 이렇게 내려오기도 합니다. 이 안에 예를 들어서 이런 홈톡이 이런데 낙엽이 쌓이면은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관리하기 위한 캐트웍이고 그걸 치울 수 있는 디테일입니다. 저게 드레인 트랩이라고 썼죠. 물을 빠지는데 트랩 거기 물 끼우면 이제 건져낼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컨셉도 뭐 방편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한 문제를 다 고려한다. 피파의 규정도 알아야 되고 여기서 애가 왔다가 잃어버렸다. 애를 어떻게 뭐 화장실에 갔는데 못 찾아왔다. 그걸 어떻게 찾느냐. 그러면 경찰 소방관을 위한 동선도 있어야 될 거고 수많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이까지 길이는 홈통에서부터 여기까지 캐노피가 이게 6m.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지붕의 캐노피 좀 나가 있는 깊이. 물론 여기서부터 지붕 이쪽까지 더 많은 깊은. 그러니까 이렇게 깊은 처마가 여기서 기둥은 여기 있는데 이런 처마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예. 제가 그래서 이걸 또 훗날 다시 잠깐 보여드리겠지만은 제가 그린 드로잉전을 예술의 전당에서 94년도에 전시를 했었습니다. 할 때 제가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구조는 누가 디자인하는가? 구조는 건축물의 구조는 구조가가 하는가? 그분들의 헌신적인 구조 과학적인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개념적인 구조도 개념적인 것은 건축가가 해야 한다는 게 제 평소의 지론입니다. 뭐 제 말에 동의 안 하는 건축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건 확신을 갖고 있고 세계 유수한 많은 건축가들은 다 구조적인 안목을 100%다 갖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을 이렇게 세워서 전부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 방대한 이 트러스를 갖다가 전부 다 여기다 로프로 매에 달도록 부착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스탠드는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칠 수 없잖아요. 너무 번거로워서 전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즉 공장에서 PC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가져다 놓는.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 초기화를 그릴 때 원으로 그렸었는데 그렇게 물론 원으로 그리도록 이렇게 시그먼트를 잘라서 하겠지만은 이렇게 직선화함으로써 공사를 얼마나 단순하게 줄일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방편을 보면서 동시에 생각했던 것이 그 한 달 동안 그렸던 그 원형 경기장, 원형으로 그렸던 거기서부터 아차 해서 제가 이게 직선으로 고쳤던 것이 여기 직선으로 그린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만드는 걸 했던 거 하면은 이 밑에 있는 구조를 콘크리트로 철골 구조를 했었는데 많은 구조하는 분들이 뭐 업자 이런 사람들이 철골을 하면 안 된다고 뭐 자문위원회도 그런 사람들이 시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또 미국에 구조하는 사람들하고 또 상의도 하고 확신을 갖고 철골 구조에다가 이 PC를 다 얹었더랬습니다. 제가 요걸 하면서 대우에 관계되는 일을 또 미국의 HOK와 같이 설계하고 있을 텐데 그 사람들한테도 자문을 살짝 받았어요. 내가 철골에다 PC를 얹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 구조가 이거 굉장히 제너럴 일반적인 것이다. 뭘 걱정을 하느냐 하는 얘기를 듣고 더 용기를 내서 추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메인 리셉션 홀인데, 제가 방패를 보고 그랬다. 아니면 무슨, 뭐, 황포 나루덕 때다. 언론에서 다들 얘기 다 좋아하죠. 그러다 또 아까 철골, 그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뭐, 이런 아주 기술적인 문제, 아주 그 구조적인 문제, 또 그것도 제가 당연히 그려야 되는 건데, 이 안에 메인 리셉션 홀의 인테리어 설계를 제가 직접 다 했습니다. 새로운 생각으로.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기 깔려있는 이게 마루판을 깐 것 같지 않습니까? 마루판. 근데 제가 이게, 아주 우연한 것이지만은, 강원도 정선에서 나는 정선 대리석을 보고, 그 사람들도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제가 결을 이렇게 치로 잘라봐라 했더니, 딱 이렇게 송판처럼 이런 결이 나온다는 것을 제가 알아서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대청마루를 깔았는 것처럼 국산 정선 대리석으로 이렇게 깔았습니다. 그러다가 옆에 여러분 전통마루를 보면은 이 판재 폭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는 20cm, 어떤 건 30cm, 어떤 건 40cm 이렇게 다양한 폭으로 그냥 쭉 깔았습니다. 이게 대청마루를 깔듯이. 깔고 같은 이 대리석을 가지고 이거는 벽이 마치 창문지로 발라놓은 것 같죠. 근데 같은 대리석입니다. 같은 대리석을 가지고 이 긁어서 그러니까 마치 소프트한 창문지를 발라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면은 그 같은 대리석을 가지고 아주 얇게 잘라서 연마를 해서는 유리판 대신에 조명등으로 썼습니다. 저렇게 이건 조명등이라고 다른 돌이 아니고 이 바닥에 깐 거와 이 기둥에 깐 거 똑같은 대리석입니다. 그리고 일부 이 코너 이런데 이 중간에 이런 거는 거친 연마하지 않은 그 혹두기라고 그러죠. 돌을 그대로 전구로 쳐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하나는 마루장처럼 보이고 하나는 창원지처럼 보이고 이렇게 해서 이 단순한 재료인데도 이 분위기가 전통적인 분위기가 나도록 설계를 한 겁니다. 제 이 하이테크 건축 속에서도 제 평소의 생각이 항상 그 전통적인 생각, 그러니까 건물의 지붕이나 형태나 이것도 NHK가 자세히 그 설명을 했듯이 이것은 한국적 전통을 바탕으로 한 건축이다. 그리고 내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미지로 제가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 뭐 석가래 모양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외국의 마을 손님들을 데려가지만은 경기장에 가면은 물론 뭐 또 외형의 그 이미지나 뭐 또 나름대로 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을 하지만은 특히 이 메인 리셉션 홀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처음에 일하니까 삼성 측에서도 무슨 인테리어 회사들을 한테 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알을 좀 만들어 왔어요. 그 어떻게 만드느냐? 제가 리츠카트 호텔을 설계했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그 인테리어 호텔 인테리어 거기다 그 미국 가면 LA의 허션 베드런이 무슨 이 호텔 인테리어를 설계했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거의 공통적이다시피 똑같은 게 있습니다. 뭐 이태리 대리석을 쓰고 어떻게 신주를 어떻게 쓰고 뭐 하는 그 패턴을 거의 벗어나지를 못해요. 호텔 인테리어 거의 다 비슷하다는 느낌을 전 세계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독특하게 좋은 것도 많지만 다들 그렇게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이건 직접 인테리어 설계까지는 제 본래 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삼성을 보고 이건 내가 직접 한다. 그래가지고 제 회사 인테리어 팀을 데리고 공사도 우리 회사 인테리어 팀들이 직접 다 맡아서 했습니다. 저는 뭐, 이 경기장 건물도 좋아하지만은 여기 이 메인 리셉션 홀에 제가 디자인했는 이런 전통적 분위기의 리셉션 홀을 좋아하는데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자문위원들이 이 바닥 뭐 이런 알아보지도 못하는 들어보지도 못하는 국산 대리석을 왜 쓰느냐 하는 자문위원 교수님들 참 힘들었어요. 그럴 때 누가 도와줬냐 하면
그건 서울시장님이 도와주셨어요. 시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도 이 돌 처음 보고 좋은지 안 좋은지도 자문위원님들 의견하고도 뭐 이해하지만은 좋은 자문위원님들 생각도 맞겠지만은 설계자가 이게 좋다고 하니까 우리 그냥 따릅시다. 그렇게 해서 무사히 제 의견대로 경기장 바닥이 이렇게 국산 대리석으로 전통적인 대청마루 패턴 같은 이 아름다운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뭐 지금이라도 여러분 한번 꼭 가서 보시기를 꼭 부탁을 합니다. 여기 이걸 보시면은 난간인데, 여기 사람이 서 있어. 난간의 이 모양이 물론 철제로 그린 겁니다. 이 디테일이 철제로 그린 건데, 이거는 뭡니까? 이 핸드레일 상세도 난간 2층 난간 상세도인데, 이것은 꼭 전통의 그 우리 정자나 누마루나 거기 그 나지막한 난간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물론 꽤 높죠. 높이가 뭐 이 법규에 가지고 한 1.2m 뭐 한층 높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난간 디테일을 제가 그렸는데, 그것을 보면은 이 전통에 말하자면은 이 정자의 난간과 같은 그 이미지를 만들도록 이렇게 그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자는 구조, 인테리어, 이런 전통에 대한 생각,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설계를 하지 않으면 좋은 건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적인 그 잘못에 대한 뭐 수정도 필요한 거지만은, 그런 전체 통합적인 것에 대해서 어느 뭐 외국에 많이 갔다 온 사람이 외국 책 잡지를 갖다 놓고 이렇게 고쳐주시오 하는 식으로 해버리면은 그 건물은 다 망치게 되어 있죠. 네.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 이것도 월드컵 당시에 8월 9일 제가 이거 이후로 한 달포 후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당선했었는데, 제가 그때 그린 도면입니다. 경기장의 메인 꼭대기에서부터 저 스탠드 끝까지 안 그랬지만은 1층 데크까지, 그러니까 2층 바닥이죠. 3층 바닥이 되겠습니다. 지상에서부터 2개층 높은데, 여기는 관객들이 다 이제 외부에서 램프나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 여기인데, 이 경기장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단면도죠. 여기 이걸 단면도로 제가 사인펜으로 다 그리고 요 계단들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해서 높이, 간격 이런 걸 다 이제 디테일하게 그린 건데, 제가 뭐 명색의 설계사무소의 대표가 나이가 그때 제가 52살쯤 됐을 겁니다. 이 가장 중요한 도면을 제 스스로 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냥 이대로 시공이 됐습니다. 네. 이 당선이 안 되었더라면 이 도면은 다 못 쓸 뻔했지 않습니까? 네. 이 시골, 우리나라 전통 시골의 창호, 저 멀리 보이는 대문, 뭐 창살, 이 이미지를 물론 이제 외부 창살 패턴도 썼습니다만은 지붕에서도 그 이미지를 갖고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걸 살리려고 제가 이걸 또 피파 규정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요 바로 하부가 다 VIP 좌석인데, 여기도 어떻게 임시로 출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또 잔디를 햇볕도 많이 투과되도록 하기 위해서 유리를 했고, 너무 아름다운 이 모습인데, 두 가지 재료를 써서 되겠는 점에서 아주 저를 보고 경멸을 하듯이 얘기하신 지성인이 있었습니다. 저 한강 건너편에서 본 서울 월드컵 경기장 풍경인데, 저는 이 사진을 누가 찍은지 참 좋아합니다. 저 뒤가 그
서울의 상징적인 그 인왕산, 삼각산, 그리고 한강수, 그 병자호란 때 그 청나라로 잡혀가던 김상헌 대감, 이분이 안동의 고향이죠. 그분이 길을 바로 이쪽으로 갈 때 가더라 삼각사라 다시 보자 한강수야 하던 그 유명한 시를 읊었던 그 풍경, 서울의 산수입니다. 산과 강, 여기에 월드컵 경기장이 이 좋은 자연 환경 속에 이렇게 있으니까 막말로 이건 제가 설계 안 해도 아무 걸 갖다 놔도 여기서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하는, 말하자면 천혜의 조건인데 제가 참 운이 좋아서 이런 조형을 갖다가 한국 땅에 남기게 된 겁니다. 이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사진이 준비가 안 되었나. 1998년 11월 6일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 착공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딱 1년 후에 1999년 11월 6일 날 착공 1년 1주년 기념식을 또 했습니다. 이 경기장 건물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무슨 건물이 착공식 할 때 했으면 준공식 할 때 오면 되지, 착공 1년이 됐다고 그걸 기념해서 큰 행사를 또 했습니다.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오시고 그 많은 기민들이 와서 착공 기념식을 했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통령도 그때 만나 뵙고, 뭐 이 인연인지 서울 월드컵이 끝나고 2002년 12월에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주신 소위 그 체육 백마장 훈장을 받았더랬습니다. 그럼 묘한 인연입니다. 그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따로 잠깐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경기장을 저는 뭐 필생의 영광으로 이렇게 지어놓고 나니까, 몇 해 전에, 한 3년 전인가, 서울시 그리고 이 월드컵 경기장을 운영하는 주최 측에서 저도 물론 제안도 했었습니다만, 흔쾌히 아주 드넓은 공간에 건축사 유춘수와 드로이 이런 전시 공간을 마련해 줬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에 관광 코스의 가장 중요한 장소에, 넓은 곳에 이 모든 제 옛날에 지금까지 보여드린 많은 스케치들, 월드컵 경기장에 관계되는 초기 스케치들,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물론 제 이력서와 함께 이걸 이 전시 공간을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몇 달 전에는, 한 3년 전인가, 그 한국의 저명한 건축가들을 제가 다 초청해서 여기 여기 말하자면 이 전시 공간 파티를 제가 주선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더 고마운 것은 이 D1410이라고 하는 이 좌석에, 아주 VIP 좌석에 있는데, 아주 좋은 위치의 좌석에 건축사 류춘수 기념석이라는 제 전용 좌석을 하나 이렇게 마련해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한글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한자로 건축사, 저는 늘 스승서체를 씁니다. 건축사 류춘수 기념석, 그 다음에 아키텍트 류춘수 시트, 이렇게 해서 제 기념석을 마련해 줬으니까, 뭐 한 건축가로서는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 혼자만의 영광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많은 건축가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노력도 한 셈입니다. 이거는 이때까지 수많은 행사에 건축가가 초청도 못 받는 경우도 많았더랬습니다. 아마 월드컵이 오늘 이 얘기를 다 하면은 이 월드컵이 이제 건물이 다 끝나고 월드컵 행사가 끝나고 하는 뒷얘기까지도 좀 더 마지막 질문을 마무리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월드컵 설계를 할 당시에 그린 것이 아니고 월드컵이 그 건물이 끝나고 근데 월드컵이 이제 개막식을 하기 전에 서울시가 어떤 이 경기장을 기념해서 뭐 티셔츠도 만들고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기념품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저는 이 얘기는 잠깐 했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화가들을 보고 월드컵 경기장을 이렇게 그림을 그렇게 했나 봐요. 특히 동양 화가들 보고. 근데 다 그게 마음에 안 든다면서 저보고 그려줄 수 있냐고. 근데 당연히 그리지 하고 내가 제가 그냥 그렸던 겁니다. 붓으로. 저는 본래 붓으로 그리는 걸 좋아하고 붓으로 쓰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붓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 이제 건축가 류춘수라는 이 건축가 류춘수라는 제 사인을 이렇게 했었는데 전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걸 서울시가 옛날에 오세훈 시장 계실 때 서울시가 서울을 상징하는 51개의 무슨 디자인 월드컵 경기장 아마 현대건축에서 뭐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뽑았는데 그거 뽑혀가지고 이 그림을 전시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었습니다. 요 건축가 유춘서는 요 글자를 요걸 싹 지우고 그걸 거대한 화면에 띄워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참 많이 불쾌했었는데 제가 물었어요. 왜 이름을 지웠느냐 하니까 서울시가 왜 건축가 개인 PR을 합니까? 그게 우리나라 관리들의 문화적 의식 수준이 아직도 그러했다. 지금은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럴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이렇게 불평하는 거는 참 호사스러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몇 해 전의 얘기고 지금 이렇게 개인 이름도 새겨주고 하는데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더 훨씬 더 100배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월드컵 경기장 5번째 이야기인데 좀 지루하시겠지만 월드컵 경기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설 연휴도 지났고 또 중요한 3월도 다가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새해 건승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